KB 오토시스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오늘 한 15% 정도 잘 오르고 있죠. 자, 이런 거는 뭐 황 대표가 워낙 많이 얘기 드려서 고점이 낮아지다가 그죠? 고점이 낮아지다가 어느 일정한 저점을 이제 형성하고 그다음부터는 저점을 높여가죠. 그러면 높여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추세선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도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이렇게 형성되고 보이고요. 그죠? 올라갈 때는 반대로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형성된 그림이 보이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지지와 저항들이 눈에 들어오죠.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한 6,500원대에서 7,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그죠? 왜 이런 게 눈에 들어오라고 자꾸 이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시장이 제시해 놓은 이런 가격들은 이건 가격이잖아요. 가격. 그죠? 가격은 시가총액을 결정하거나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 가격대들이 있어요. 그죠? 의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파동을 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형성된 가격들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 뭐 채널, 진폭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 보시면 무의미한 것 같아도요. 이렇게 보면 이런 고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게 형성되는 것은 시장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저런 자리를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고 시장을 이끄는 세력 입장에서도 저기를 굳이 올릴 것 같으면 한 번에 올릴 이유가 없고 차라리 파동으로 올리는 게 낫겠죠. 매물을 소화하고 가야 어차피 만약에 시장을 이끈 애들이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를 차라리 내비두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이렇게 사줘야 되잖아요. 세력 입장에서 더 끌어올리려면. 그런데 여기를 내비두면 자연스럽게 못 가는 형태가 되면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라리 여기서 매집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세력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 특정한 자리에 강력한 저항이 형성되면 저 자리를 못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강하게 저항을 받다가 뚫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매물 소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나간 거지만 공부 차원에서 본다면 이렇게 강하게 저항이 형성됐던 자리를 뚫고 안착을 하고 지지하는 형태가 나가는 경우 너무 많이 보거든요. 이런 경우가. 그리고 여기도 지지였고 저항의 형태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여기를 그죠? 강하고 드디어 이제 돌파시키는 거 눌림 주고 드디어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데 여기 또 형성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이 강력한 지지 형성, 그 다음에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이게 바로 상승을 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기는 이게 이 자체가 이게. 그래서 어떤 흐름이 결정되면은 올라간다. 흐름, 상승이다 그러면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는 흐름. 왜 저점을 높여가느냐고 물으면 이런 거 같죠? 자기들이 시장을 이끈 애들 입장에서 보면 저점을 높여간다는 것은 단가의 흐름을 계속해서 어떻다? 높여간다는 것도 있지만 단가 위에 갖다 놔야 되죠. 현재 가격이. 그래야 지금 다 팔아도 걔들은 손해보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점을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고점을 낮춘다는 것은 자기들의 단가가 어떤 거죠? 팔아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진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린다는 것보다는 그 주가를 어떻게 된다?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갖고 있는 걸 뭐 던진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KB 오토시스라는 종목은 7,000원이라는 자리가 지금 보이긴 하지만 이 고가인 저항 때도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는 것은 이 저항 맞고 이게 조정이 길어질 수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 매물 소화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간다면 한참 시간이 걸 수 있겠죠. 차라리 제가 이런 얘기, 강력하게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면 이걸 뭐 매물 소화할 필요도 없이 그냥 뚫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걸 우리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웬만한 종목은 오버슈팅이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오버슈팅이 나면 강력한 재료를 동반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 정상적인 파동에서는 웬만한 건 뭐 정상적인 파동이라는 말은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보편적인 파동에서는
저항 받을 자리를 저항을 받고 가면 매물 소화를 하기 때문에 더 세게 가는 경향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KB 오토시스는 지금 쫓아가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관심 있다 하면 내려왔다가 다시 돌릴 때, 특히 이 라인하고, 그러니까 7천, 여기 저항, 강력한 저항이었던 라인을 매물 소화 가서 눌러서 갔던 라인, 그 다음에 트렌드 라인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을 한다면 그때 한번 노려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싶고, 지금은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얘가 만약에 여기를 강력하게 이 라인을 올려놓고 눌리면 지지받고 그럼 다시 나갈 때 차라리 한다면 이 고가에 대한 시도가 있을 경우도 생기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하나하나를 잡아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기준 갖고 매매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시야를 주봉으로 한번 넓혀 볼게요. 자, 주봉을 넓혀 보면 이 자리는 주봉을 넓힘과 동시에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도 걸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의 고가가 지금 여기에 걸려요. 보면 2016년도에 이렇게 저항했던 자리죠. 예. 그리고 여기를 저항을 받았는데 그 당시 지지를 또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잠깐 머물다가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빠졌잖아요. 근데 열심히 올라왔더니 부딪혀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다시피 굉장히 많은 거래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자리 이제 매물 자리라고 하고요. 또한 이렇게 트렌드를 봐도 이렇게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중 저항이 된 거죠. 이중 저항.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이고 넘어간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넘겨놓고 지지 여부 확인하고 나가는 걸 그때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KB 오토시스는 잘못 쫓아가게 되면 이 자리에서는 고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점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